북한이 쏜 SLBM은 한 발이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9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SLBM의 개수를 1기라고 확인하며 일본의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일본은 두 발이라고 우기고 우리 군은 북한이 SLBM 한 발을 쐈다고 했는데 미국은 일본이 틀렸고 우리 군이 확인한 사실이 맞았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줬습니다. 지난 19일 서욱 국방장관은 북한의 이번 SLBM 발사 징후를 한미 정보당국 간에 사전에 탐지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다며 우리 군의 탐지 자산이 근거에서 받고 다출사에서 본 우리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정보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과 공유했냐는 질의에 공유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 군이 포착한 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자신들의 탐지 내용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10월에도 북한이 SLBM 두 발을 쐈다고 발표했다가 한 발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자 앞으로 지소미아가 없다면 일본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부실한 탐지 능력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엄중히 항의하며 강하게 비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이에 26일 북한은 우리 탄도탄이 일본 열도를 겨냥한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제 풀에 설레발을 치나 라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불손한 언동, 섬나라 족속들의 고약한 속통은 변할 수 없다며 선거철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북조선 위협론으로 시선을 끌어 지지층을 끌어모으며 재미를 보아온 잔미당 패들이니 이번에도 그 덕을 톡톡히 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북한의 미사일에 최근 더 민감해진 이유는 2017년 말 미국산 이지스 어쇼 2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지난 6월 이 계획을 전격 중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스 어쇼의 미사일 추진체가 엉뚱한 곳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술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게 중단 이유였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천억 엔이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너무 큰 비용이 들어 추진을 중단한 게 진짜 이유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미사일 유격 능력을 갖춘 신형 이지스함 건조를 선택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지스 어쇼 비용의 2배인 1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비용을 지불하고 도입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은 일본 전체를 커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상에서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정비 등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간 126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5월 이를 두고 24시간 365일 일본 전역을 커버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육상 이지스 어쇼에 비해 효과가 3분의 1 수준인데도 비용은 최소 2배 이상 들게 됐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총액을 추산한 내부 문서가 있는데도 이를 공표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들키면 일에 진행되지 않게 된다. 다시 어쇼 문제가 불을 뿜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국민들 모르게 미국의 이지스 어쇼에 2배 가격을 주고 1년에 3분의 1만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북한 미사일에 일본은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최근 아덱스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공개해서 주목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총 사업비 2조 8,900억 원을 들여 2033년까지 한국형 아이언돔을 완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에 집중하며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핵심 기술인 장사정포 요격체계용 다기능 레이더, 교정 통제 기술, 유도탄에 적용할 RF 탐색기 기술력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레이더로 100개 이상의 북한 방사포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과 파편과 미사일을 구분하는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LIG 넥슨은 레이더뿐만 아니라 미사일 전문업체답게 요격 미사일을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위력을 지니면서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순수 우리 기술로 한국형 아이언돔을 완성해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누리호 시험 발사에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며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최종 실패했다고 했지만 미국과 영국, 중국 등 군사 강국에서는 하나같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를 부정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번 발사에서 마치 ICBM과 유사한 비행기 궤적을 보였습니다. 누리호는 고도 700km까지 올라갔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 호주 남쪽 350여 km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총 비행거리는 약 8,100km로 알려졌습니다. 비행 궤적과 거리만 놓고 보면 우주 발사체가 아닌 ICBM이 발사되었다고 해도 이상한 게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건 ICBM이 아니냐는 가장 큰 의혹의 근거가 되는 것은 대기권 진입 시 다 타버릴 것으로 여겨졌던 위성 모사체가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IC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대기권 탈출 후 재진입하는 기술인데 고온에도 타지 않고 내부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각에서 한국이 사실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누리호에 비행 종말 시스템이 부착돼 있었다는 점도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사일에서 최종 타깃과 진입 각도, 탄도 폭발 시점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장착된 종말 유도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의 발설을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강하게 부정했지만 의혹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과 주장은 이미 ICBM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21자 기사에서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국이 새 로켓을 발사했다는 제목을 붙였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발사는 대미 군사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상에 함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누리호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누리호 발사와 지난달 초 우리 군의 독자 기술을 발사한 SABM을 보고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비핀 나랑 MIT 교수는 당시 트위터에 한국이 독자적 SABM을 시험했다. 이제껏 8개국이 그렇게 했는데 7개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한국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SABM을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안키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만약 한미동맹이 갈라지고 한국의 안보 수요가 극단적으로 바뀌면 SABM 프로그램은 생존 가능한 기본적 핵 전력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처럼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가까운 거리에서 직면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에는 충분한 경제력과 기술력이 있어 당장 핵무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미래를 대비해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한 국내 언론은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리 프레스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은 독자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 바 있었습니다. 데리 프레스 교수는 세계 9개의 핵무기 보유국 중에서 한국보다 큰 외부적 안보 위협에 직면한 나라는 없다며 한국의 핵 보유는 합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을 가지면 일본도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중요한 말을 던졌습니다. 일본 한국과 달리 핵무장을 국민들이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전혀 달라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일본의 핵무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국내 네티즌은 레딧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인의 주장에 놀라운 댓글이 달렸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내 노익으로 보이는 이가 한국의 경복궁 앞에 지어진 조선 총독부를 파괴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좋은 석재 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줬지. 하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한국인들이 나중에 그걸 파괴해버렸어. 그러자 여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좋은 미국인들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도시 전체를 개조하는데 도움을 줬지. 하지만 배은망덕한 일본인들은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 이상 쓸멍이었습니다.